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법인 오르리 최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오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신문에 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네. 광명이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네. 기쁜 소식입니다. 네네, 그럼요. 예, 뭐 저희가 뭐 꼭 광명에서 중개업을 한다기보다는 네. 인구 35만의 작은 도시 이 네네. 광명에서 아파트 가격이 다소 오르기는 했으나 네. 오르면 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네. 따라서 서울 주변 수도권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광명에서의 가격 상승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네. 판단되어 국토부에서 이번에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빼준 것이 아닌가 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어딘지 좀 네. 화면에 살펴볼까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한계동입니다. 여의도동, 네. 마포 한계동, 네. 아현동, 네네. 그리고 용산은 2개동입니다. 한남동, 보강동, 그리고 성동구에는 한개동입니다. 성수 1가동, 그리고 강동구에는 2개의 동입니다. 길동, 둔촌동, 그리고 송파 8개 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송파 1개, 잠실동, 네. 신천동,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 문정동, 가락동, 송파동. 그렇게 잠실동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예, 말씀드려도 그냥 중복되는 걸로. 네네. 그리고 강남에는 8개의 동이 있습니다.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일원동, 개포동, 도곡동, 역삼동, 그리고 서초동에 4개의 동이 있습니다. 반포동, 잠원동, 서초동, 방배동,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지금 서울에서 27개 동이 네. 발표가 됐는데요. 네. 강남에서 22개 동, 강남, 네.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네. 그리고 비강남에서 네. 5개 동이 지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명시가 네. 처음에는 투기 과열지구로서 수도권에서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나, 그래서 혹시 재건축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나 네. 굉장히 불안해했었는데 이번에 빠지게 됐잖아요. 네. 과천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과천도 빠져 있죠. 아, 과천도 네. 빠졌어요. 네. 잘 됐네요. 경기권은 하나도 없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현재 발표된 것으로서는 그런데 네. 지켜보다가 네. 또 투기 지역이 조장이 된다거나 그렇다면 네. 4월 달쯤 네. 총선 이후 네. 4월 달쯤에 네. 재조정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네. 4월 달에 총선에 네. 지장을 미치지 않을 만큼 대다수의 국민들이 네. 반감을 갖지 않을 만큼 네. 진행하기 위해서는 네. 4월 총선 이전에는 특별한 규제책이 나오기는 어렵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10월 29일 날 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원인은 집값이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네. 청약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주택 거래량이 지나치게 많다거나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랬었어요. 네. 이번에 조금 특이한 그렇게 주목을 받던 지역이 아닌 예상 이외의 지역이 있었어요. 그게 네. 어디냐면 네. 저 강동구의 네. 길동입니다. 길동이요? 원래 둔촌동은 예상을 했었어요. 네.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네. 근데 길동 지역에서 어떤 아파트 단지가 네. 지금 대상이 되었냐면 네. 신동아 1, 2차. 신동아 1, 2차가 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고 있는데 이번에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쪽에서는 시위해야 되겠다. 네. 이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부류가 있는가 하면 네. 정말 불패를 부르짖는 강남 쪽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느냐면 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던 적용을 하지 않던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네. 예,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몇 개 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 단지가 이제 강남권에 있는 개포의 개포주공 1단지, 개포주공 4단지, 그리고 대치 은마, 대치 쌍용 이런 지역, 다음 도곡동의 도곡 3회, 삼성 홍실, 압구정동의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 4, 5단지, 역삼동의 청남도곡, 일원동의 개포한신, 청담동의 삼익아파트 등 강남 8개 동에 있어서는 네. 이번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봤어요. 네. 네. 그러면 대표님, 네네. 그러면 제가 사장님 그 대표님이 네. 그 강남권에 대한 부분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네.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에 사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비강남에 살고 있으니까 그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네. 비강남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세요? 비강남권의 사람들은 네. 만일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면 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찬성하는 분들은 뭐냐면 네. 그 지역을 청약하고 싶은 일반 청약하고 싶은 무주택 점수인 분들은 찬성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반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싼 가격에 더 새 아파트를 그렇죠.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예, 그건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손해보는 사람은 기존의 재건축 조합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언젠가는 새 아파트를 짓겠다.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시공사 선정을 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조금 더 넓은 평수로 가겠다는 희망이 부풀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추가로 부담이 되는 시공비는 누가 제공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일반 분양을 받는 분들이 분양가를 내고 와야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 그 건축비를 시중에 현재 있는 1년 이내에 건축된 아파트 가격만큼만 받아라 하니 건축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부족한 건축비는 누가 내겠습니까? 조합원이. 그렇죠. 그러면 네. 조합원은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큰 손해일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손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강남 지역 사람들은 제가 그랬죠, 불패고 네. 크게 정부 정책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정부 정책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닥 강남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남 유사한 지역에 있는, 그리고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고덕지역, 둔촌지역 이쪽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길동이 추가로 지정이 된 거예요. 네. 길동 지역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추가로 지정이 되니까 당황을 하게 된 거죠. 그 당황한 게 뭐예요? 수억에 이르는 추가 분담금을 네.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부자들이야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현금이 있으니까 네. 대출 받을 일도 없고, 크게 지장을 받지 않죠. 그게 불패 아닙니까? 강남 그렇죠. 불패. 네. 그런데 서민들은 다르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술렁이면서 자신들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대규모 집회, 시위 이런 것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거 좋은 제도예요? 나쁜 제도예요? 제 생각,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도 조금 멀리 보지 못하는 네네. 좀 단기적인 정책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은 잠시 아파트 금액을 좀 억누르는 거지. 그렇죠.
궁극적으로 잡는 정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1년 전에 지은 아파트 네. 그 아파트 가격과 동일한 분양가를 해라. 그럼 지금 분양해요? 입주는 2년 후에 해요. 네. 그럼 2년 후에 이 아파트는 더 올라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동일한 금액으로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 당첨된 사람은 로또죠. 네. 그러나 이것을 추진했던 조합원들은 어이가 없는 거야. 또 하나, 만일에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 부족한 공사비는 누가 충당할까요? 그게 건축사가 그렇죠. 예. 그러면 동일한 비용으로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부실공사가 걱정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네. 건설사에서 희망하는 일정 금액의 건설사의 이윤을 보장해주지 않는 한 네. 지금까지 재건축을 진행해 왔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설사의 마진을 줄여가면서 네. 분양할 건설사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결론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가 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 했을 때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 그것을 걱정을 했었는데 과연 뭐 정부에서는 이렇게 밀고 나가고 꼭 시행하겠다 하니 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종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서민적인 정부인데 네. 왜 서민들이 권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을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서 해주는데 서민들이 권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서민은 어디에 있고 또 정부는 어떤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분양가 상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약간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광명시에서 중개법인 사무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가 제외됐다는 것 아주 뭐 기뻐할 일이고, 그다음에 27개 동 지정된 27개 동과 그 서울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원활한 방법으로 그 부실 시공을 막고 또 조합원들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재건축이 향후 3년, 5년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급 물량이 감소된다는 염려 때문에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은 저희 광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서울에서의 공급량이 부족하고 네. 서울의 아파트 금액이 오르는 만큼 그 인접적인 이 저희 광명도 역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현업에 있는 저희도 항상 그것을 항상 지금 최근에도 몸소 느끼고 있고요. 네. 물건 많이 부족합니다. 물건이 쏙 들어갔고요. 그리고 진짜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 형국이라서 좀 심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네. 광명시의 시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광명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네. 이미 10억을 올라갔는데요. 84 네.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예.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네. 영향으로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광명은 처음에는 그 서울에 붙어 있고 지금도 역시 그렇지만 네. 굉장히 지금 서울에서 이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광명은 바로 옆이라.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일자리들. 그러니까 광명은 무엇보다 일자리 동네 아닙니까? 일자리가 많은 데로 유명하고 주변에 일자리 때문에 유입 인구도 많았었고. 그래서 저는 분양 상한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네, 생각이 네. 됩니다. 그거는 심리적으로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호가를 높이고 물건을 안 꺼내놓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계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 매수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 요 수도권 일원에서 10억 네. 넘긴 사례가 많잖아요. 네.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매수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물가가 오르고 네네. 화폐에 대한 가치가 네네. 적어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뭐 여기가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이유만 되긴 참 찾아보기 참 어려운 것 복합적인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입장은 네. 그닥 좋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 제도가 광명시에 적용되지 않은 것 찬성할 일이고요. 잘된 일이고요. 그리고 4월 이후에 그 총선 이후에도 네. 지지받는 참 잘 시행된 제도였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